오늘 컨텐츠는 중간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는데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타입니다. 드디어 바샤 커피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바샤 커피를 다녀오면서 무려 한 잔에 48만원 하는 커피도 마시고 왔습니다. 술 한 척 결제했는데 진짜 후덜덜했습니다. 한 잔만 마신 게 아니라 다양한 커피를 다 경험을 해보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커피 맛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되 제 개인적인 의견과 총평까지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샤 커피는 싱가포르에서 2019년도에 시작한 브랜드입니다. 패키지에는 1910년도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1910년도에 시작한 전통 있는 커피 브랜드구나 라고 저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라는 거. 그러면 이게 왜 패키지에 1910년도라고 써져 있느냐? 바샤 커피는 창업주가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지만 원래는 모로코 사람이라고 해요. 그 모로코에는 1910년도에 오픈한 유명한 커피하우스가 있는데 다엘 바샤 팰리스라고 합니다. 거기에 영감을 얻어서 그 스토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바샤 커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궁전의 어떤 모티브가 되는 컬러와 로고 타입, 그런 문양 같은 것들을 그대로 본따와서 만든 브랜드가 이 바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바샤 커피는 대한민국의 가장 땅값이 비싼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압구정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면서 한국에서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제가 간 날은 화요일 오전 11시 정도였거든요. 바깥에 대기줄은 없었습니다. 메뉴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메뉴판이 놓여져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안으로 들어가면 1층에 수많은 드립백들과 커피 원두, 여러 가지 굿즈와 커피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요. 2층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 같은 공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층에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올라가려면 대기줄에서 대기를 해야 됐었는데요.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위에서 커피를 다 마시고 내려오는 테이블의 숫자에 맞춰서 올려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줄을 선 지 한 30분 정도 만에 입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리에 앉으면은 포스기나 계산대로 가서 주문할 필요 없이 메뉴판을 자리에 가져다 주시고요. 세팅이 일단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었고요. 주문을 할 때도 손을 들면은 직원분께서 오셔서 주문을 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심지어 결제도 포스기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오셔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직원분들이 오픈 초창기여서 교육을 굉장히 잘 받은 부분도 있겠지만 복장들도 통일을 하고요. 한 명 한 명씩 응대를 하고 설명해 주시는 게 굉장히 친절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셨었습니다. 저희가 메뉴판을 펼쳐봤더니 200여 개의 원산지의 커피를 소개한다는 슬로건답게 정말 커피 메뉴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온 산지도 있었어. 막 도미니카 공화국, 호주 막 이런데 도대체 여기에 커피가 났었어? 막 이런 커피들도 있었어요. 쿠바도 있었어, 쿠바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면은 가향되지 않은 블렌드 커피인데 진짜 거의 뭐 한 20가지 정도의 블렌드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블렌드 커피를 지나면 플레이버드 커피라고 해서 가향 커피 카테고리가 따로 있었어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농부들이 가공하는 단계에서 하는 가향 커피가 있고요. 하나는 소비국에서 커피를 수입해서 향료로 향을 입히는 가향 커피가 있습니다. 헤이즐넛 커피.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국에서 커피를 수입한 다음에 향을 입히는 겁니다. 바샤 커피가 소개하는 가향 커피들은 바로 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좀 재밌었던 게 직원분께서 책을 또 하나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펼쳐보니까 싱글오리진과 블렌딩 커피의 정보들이 그 안에 다 있더라고요. 스페셜티 커피를 우리가 소개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투명성이거든요. 그 투명성을 위해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재배되어 있는지, 어떤 가공을 거쳤고 누가 재배했는지까지 세세하게 공유를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바샤는 이런 걸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웬걸? 책을 펼쳐보니까 커피에 대한 정보가 거기 써져 있었고요. 커피가 좀 비싸면 이 정보가 좀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주문한 커피는 일단 제일 비싼 커피, 한 잔에 48만원 하는 커피였어요. 두 번째 커피는 1910이라고 직원분께서 추천해주신 바샤 커피의 대표적인 가향 블렌드 커피였습니다. 세 번째 커피는 아프리카에 있는 두 가지 산지의 커피를 블렌딩한 가향이 되지 않은 커피였고요. 네 번째 커피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에어룸으로 시켰습니다. 다섯 번째 커피가 코스타리카 볼카나줄 커피였습니다. 저희가 레드허니 커피를 시켰는데 사실 볼카나줄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농장이기도 하고 너무 반가워서 시켰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도미니카 공화국 커피를 시켰어요. 도미니카 공화국은 마셔보지를 못했거든요. 굉장히 생소한 산지라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하고 제가 기다리는 동안 추출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가서 봤습니다. SP9 자동 브루잉 머신을 사용을 하고 계셨고요. 필터는 융 필터를 놓고 쓰고 계시더라고요. 융 필터는 우리가 흔히 핸드드립이라고 하는 드립 방식 중에서 일본 스타일에 좀 가까운 드립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배전 커피들에 주로 쓰이는 추출 도구인데 바디감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레시피를 물어보니까 따뜻한 거는 35g 커피를 써서 350g의 물을 붓는다고 하셨고요. 아이스는 25g의 커피를 써서 250g 물을 부어준다고 하셨습니다. 커피는 주전자에 담겨서 나오더라고요. 혼자 다 마시기에는 조금 양이 많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커피를 맛을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브라질 파라이소를 마셨거든요. 한 잔에 48만원짜리. 일단 개인적으로 느껴지기에 견과류 톤과 초콜릿 톤을 포함해서 시트러스한 노트들과 베리 노트들도 같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금 인공적이었습니다.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가향이 된 거 아닌가 라는 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신 커피는 정말 가향 블렌드 커피거든요. 딱 먹자마자 정말 임팩트 있는 가향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인공적이라고 느껴져서 불호였고요. 세 번째 먹은 커피가 이제 아프리카 블렌드 커피였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커피도 좀 가향을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커피는 에티오피아 커피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커피가 꽤나 괜찮았습니다. 물론 바샤 커피의 어떤 유통 특성상 로스팅한 지 굉장히 오래된 커피들이 유통이 되기 때문에 에티오피아에서 느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아주 가벼운 꽃향들이나 과일향들은 좀 없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맛과 향 성분들이 이거는 커피를 그래도 괜찮은 거를 사용했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베리류의 톤들이 잘 나오는 커피였습니다. 다섯 번째 볼카나줄은 가향의 느낌은 없었어요. 때로와의 느낌이 많이 났었는데 사실 좀 언더디벨롭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디한 노트들도 많이 났고 페이퍼리한 노트들도 많이 났고 마른 견과류 느낌들이 많이 나서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커피였고요. 산미 톤도 라임과 같은 톤으로 탁 찌르는 커피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신다면 좀 비추를 하고요. 마지막 먹은 커피가 인상적이었는데 도미니카 커피였거든요. 근데 꽤나 밸런스가 좋더라고요. 산미도 감귤류의 톤까지 되게 잘 나왔고요. 좋은 견과류와 클린컵도 꽤나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커피와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에어룸 커피가 가장 괜찮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저희가 현장에서 이 커피가 가양됐다라고 좀 느꼈는데 크로스 체크를 해보고 싶어서 이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오피스로 가지고 와서 저희 경험이 많은 저희 팀원분들과 함께 쉐어를 해봤습니다. 근데 팀원분들도 다 동일하게 가양 커피 같다, 이건 가양 커피가 확실하다 라는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실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고가의 커피이기도 했고 전통적인 가공 방법으로 나온 향미들입니다 라고 저희한테 전달해 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영상을 발행하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100g에 140만원 되는 원두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피스로 가지고 와서 저희가 커핑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웬걸? 가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했습니다. 이게 매장에서는 가양됐다고 느꼈는데 분명히 인공적인 향미와 브라질에서 날 수 없는 향미들을 느꼈는데 왜 완전히 매장에서 먹었던 커피랑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크로스 체크를 하기 위해서 매장에서 파라이소 골드를 테이크아웃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컨텐츠 그리고 바샤를 리뷰하기 위해 사용한 돈만 200만 원이 훌쩍 넘죠. 저희가 VVIP일 겁니다 아마. 아무튼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테이크아웃을 해서 저희가 바로 먹어봤거든요. 근데 가향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트레디셔널한 가공 방법의 브라질 커피인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도 브라질 파라이소 골드 커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트레디셔널 가공이라고 해서 주문한 에티오피아 블렌딩에서도 동일한 가향의 향미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파라이소 골드 원두를 살 때 그 에티오피아 블렌딩 원두도 함께 샀었어요. 커핑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두 가지 원두 다 매장에서 느꼈던 가향 맛이 나지 않더라고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는 동일한 그라인더로 그라인딩을 한다면 이 전에 가양 커피 그라인딩을 하고 이 다음 커피를 아무리 전통적인 발효를 한 커피들을 그라인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에 가양 커피의 향미들이 묻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피스에서 커핑을 하거나 커피 테이스트를 할 때 가양 커피는 정말 신중하게 그라인딩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양 커피를 그라인딩 했으면 린싱을 정말 많이 합니다. 왜냐면 그 향미가 너무 세서 다른 커피들의 향미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샤 커피는 매장에서 가양 커피들을 워낙에 많은 종류를 다루기 때문에 이 커피들의 향미가 어떤 부분이더라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테이블에 따라진 커피들도 분명히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겠고요. 왜냐면 확실하게 그런 향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궁금해서 가양 커피 혹시 같은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그라인딩 하시나요? 담당자분께 여쭤봤어요. 그라인더를 철저히 구분해서 그라인딩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향이 났다는 것은 어떠한 원인으로 가향이 되지 않는 커피에도 영향을 줬다는 거죠. 제가 이걸 투명하게 여러분께 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커피를 맛볼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느꼈다면은 커피를 여러 잔 주문한 여러분들도 가향이 아닌데 가향 맛이 나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커피의 원두 커피를 한번 구매하셔서 드셔보시면은 확실히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매장 안에서 먹을 때는 확실히 좀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테이크아웃해서 이 커피를 따로 맛봤을 때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브라질 스페셜티 커피를 같이 놓고 커핑을 해봤거든요. 바샤 커피에서 유통하는 커피들은 아무래도 이런 유통 구조 특성상 로스팅된 지 꽤 오래된 커피들이 유통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향미를 만들어주는 가벼운 노트들, 탑 노트들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 커핑을 해야 되거든요. 이 탑노트들이 사라진다는 거는 긍정적인 향미들이 많이 없어진 채로 맛을 봐야 한다라는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괜찮아서 좀 놀랐습니다. 견과류도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고요. 감귤 톤에 시트러스한 노트가 되게 편안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커피 퀄리티가 좋구나 라는 거를 비교 커핑 해봤을 때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브라질 안에서 재배한 커피 중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고품질의 커피 중에 하나는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100g에 140만 원이잖아요. 동일한 가격 선상에서 우리가 커피 맛만 봤을 때 어떤 커피를 구매할 수 있느냐 하면은 파나마 게이샤에서도 가장 최고 등급의 커피를 구매해서 저희가 마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에 걸맞는 커피 맛을 느낄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샤 커피를 커피 맛으로서 평가할 수 있는 건가? 질문을 던져보면은 제가 누누이 우리 컨텐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커피 맛이 맛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단순히 이 커피 안에 있는 한 잔의 컵 퀄리티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뇌에서 이 커피를 마실 때 경험한 모든 정보의 총합이 긍정적이었을 때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커피뿐만이 아니라 커피에 담겨져 있는 디자인, 나를 응대해주는 직원, 내가 주문을 어떻게 하는지, 분위기, 인테리어, 무드 이런 게 모든 것이 종합돼서 내 뇌에서 맛있다라고 느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각만이 맛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 제가 서론에 바샤 커피의 탄생이 커피하우스에 본을 따와서 시작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커피하우스는 이 커피 문화를 만들어내 해동이 된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피는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돼서 예멘으로 넘어갔고요. 예멘에서 이슬람의 세력의 확장과 함께 전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때 유럽에서는 악마의 음료라고 해서 교황이 금지를 했었던 적도 있을 만큼 이슬람의 문화와 함께 전파가 됐습니다. 근데 모로코가 이슬람 문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로코는 이 커피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나라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슬람에서 왜 이렇게 커피를 많이 마셨냐? 사실 옛날에는 어디에서 누구와 만난다,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면 술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슬람은 술이 제한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커피라는 음료가 이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정말 중요한 음료였어요. 물을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옛날에는 물이 오히려 술보다 비위생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커피하우스에 모여서 커피 한 잔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술을 마실 때는 맨정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전한 대화라든지 미래를 위한 대화라기보다는 오락이나 소모성 대화들이 주를 이루었다고 해요. 근데 이 술 문화가 커피로 대체되는 순간부터 그곳에서 굉장히 건전한 대화들 그리고 생산적인 대화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의 시작이 이 커피하우스의 발전과 함께 태동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커피하우스가 굉장히 지적인 교류가 많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사용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커피하우스라는 공간은 커피 한 잔의 가치를 넘어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는 곳입니다. 결국엔 문화를 바꾼 곳이에요. 그리고 이 바샤 커피는 그런 커피하우스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바샤 커피가 추구하는 철학,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사교의 장이에요. 말 그대로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오늘 제가 간 바샤 커피의 공간은 그 철학을 충분히 만족시켜주는 공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대화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대화를 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도록 모든 직원분들이 오셔서 서비스를 해주셨어요. 커피 문화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 문화를 전파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바샤 커피는 커피계의 명품이라고 불리울 수 있을까요? 명품을 충족하려면 4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철학이고요. 두 번째가 희소성입니다. 세 번째가 전통성이고요. 스토리죠. 네 번째가 품질입니다. 이 4가지를 만족시켜야 비로소 우리가 명품이다 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철학 같은 경우에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바샤커피만의 뚜렷한 철학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공간은 사교의 공간이에요. 이런 브랜드는 저희가 지금 만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새로운 철학은 우리에게 굉장히 신선한 경험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희소성이죠.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매장을 넓혀가고 있어요. 세 번째, 전통성입니다. 스토리텔링이죠. 아마 바샤 커피가 1910년을 강조하는 이유는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스토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1910년도의 스토리를 가져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조금 여기서 아쉬운 점은 고객으로 하여금 오해를 살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너무나도 이 소비자들이 똑똑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고객들로 하여금 이게 마치 바샤 커피가 그때 오픈된 브랜드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는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샤 커피에 대한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도록 왜곡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스토리텔링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품질입니다. 저는 이 품질을 평가할 때 중요한 두 가지가 경험과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샤는 맛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바샤 커피를 마시고 경험한 모든 것의 총합을 뇌에서 판단해서 맛있다 라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명품은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바샤 커피는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잘 챙겼어요. 그리고 제품으로 봤을 때는 바샤 커피 쇼핑백이거든요. 바샤 커피의 원두 패키지입니다. 이거는 드립백 패키지고요. 디자인의 완성도나 구성, 재질 이런 게 진짜 제작 단가가 비쌉니다. 그리고 원두 패키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패키지만 따로 2, 3만 원에 팔더라고요. 디자인이나 컬러, 선물을 주거나 받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기분 좋을 만한 퀄리티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테이크아웃 패키지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런 디테일이 정말 좋습니다. 저어서 마실 수 있도록 사탕 막대도 주고 일회용 스푼, 그 다음에 냅킨 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다른 브랜드에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죠. 바샤는 지금 이런 제품들로 인해서 다른 브랜드가 가지 않고 있는 길을 스스로 개척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는 칭찬할 만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결국에는 카페는 커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샤가 이 커피의 품질도 명품이냐 정말 하이엔드냐 질문을 하신다면 그거는 아직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 부분은 좀 아쉽다고 느껴져요. 제가 바샤에서 커피를 마셔봤을 때 그들이 하는 노력 그리고 추출 디테일하게 하고 진심으로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유통구조 특성상 이 200여 개의 커피를 항상 최상의 퀄리티로 유지를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직 한국에 로스터리가 없고 수입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이 품질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품질이라는 척도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게 사실이에요. 제가 세계를 돌아다녀 봐도 한국 사람들의 커피 수준이 진짜 높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커피 유튜브 채널이 지금 구독자가 18만 명이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커피 유튜버 구독자가 15만 명이 넘는 나라가 정말 손에 꼽아요. 보통 글로벌 커피 채널들은 다국적으로 이렇게 구독을 하는데 우리는 한국어로만 하는데도 구독자가 이 정도인 나라는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히 바샤 커피가 진출해 있는 다른 나라들보다 입맛이 까다로운 고객들이 많은 나라라고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오히려 저는 더욱더 바샤 커피가 품질에 대한 저항성 이슈를 많이 겪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품질 이슈, 이런 컵 퀄리티를 바샤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 속에서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가 저는 정말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행보가 더 기대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잠실 롯데타워에 엄청 큰 바샤 매장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매장을 통해서 이제 더더욱 이제 바샤 커피가 커피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또 위치에 매장이 또 들어설 텐데 일반 대중분들 뿐만이 아니라 커피 애호가 분들의 시선에서도 좀 만족스러워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브랜드가 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그러면 이렇게 정말 험난한 바샤 커피 리뷰 진행을 해봤는데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커피에 관련된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이! 이거는 좀 아쉬웠다. 난 패키지 다른 거 너무 완성도 좋은데 이거 저희가 140만 원짜리 원두거든요. 이걸 뒤에서 통에서 담아주셨어요. 근데 이게 패키지가 아로마 봉투에다가 담아서 여기다 그냥 글씨만 이렇게 써주시더라고. 나 이게 좀 아쉬워.